나혜석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어본 것은 첫째 딸이 1살이 막 지났을 때였던 것 같다. 한국 최초의 서양화가 나혜석이라는 신문 기사가 있었다. 그 당시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을 기르고 있어서 그런지 신문 기사의 마지막 줄에 치매에 걸린 나혜석은 끝내 사랑하는 아이들을 만나지 못하고 무연고자 병동에서 숨을 거두었다 라는 문장이 두고두고 나의 마음을 아리게 했다. 우연히 친구의 소개로 차세대 시그니피컨트 우먼 프로젝트에 참여해보자는 제안을 받는 순간 나혜석이 생각나서 선뜻 참여하겠다고 했다. 나혜석이 쓴 글과 그림을 자세히 보다 보니 나혜석은 불운한 한국 최초의 서양화가가 아니라 당당한 한국 최초 신여성으로 느껴졌다. 나도 나혜석처럼 비난받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싶어서 이 글을 쓴다. 양영희 감독은 한국 현대사의 굴곡 속에서 자신의 가족들이 겪은 뼈아픈 체험을 눈물로써 고발하고 있다. 2010년 초반 제작한 디어 평양, 굿바이 평양, 그리고 2022년 제작, 상영된 수프와 이데올로기 영화 3편과 책 카메라를 끄고 씁니다가 그것이다. 제목에서 보다시피 우리가 기피하고 외면하고 싶은 주제들이다. 이런 삶을 보여줬던 양영희 감독처럼 나도 인간사에서 대치되는 여러 이념들을 극복하고 싶다. 인간으로서, 여성으로서 진일보하기 위해 산적된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끈기 있게 고민하며 살아가야 함을 요즘에 더욱 절절히 느끼고 있다. 나도 개인과 역사의 상관관계에 얽혀버린 이상가족의 후손이다. 우리는 역사적 운명에 봉건시대 미개한 인간처럼 순응할 것인가? 현대에 새로이 발현된 인간 가치인 초자아로서 운명을 넘어설 것인가? 이 것은 얼마나 주체적으로 삶을 살아낼 것인가에도 관련이 있다. 인간 세상에서 아직도 나약한 존재인 여성, 이 존재성을 넘어서야 하는 것 또한 향후 100년 이상의 시대적 운명, 약자로서의 운명이라는 생각이 드는 건 나뿐만이 아닐 것이다. 어떻게든 이 약자로서의 운명을 넘어서야 여성에게 새로운 운명이 오고 새로운 존재로 재탄생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오늘날 내가 있기까지 나를 지탱케 해주고 삶의 지혜와 강직함을 일깨워준 한 평범한 이웃집 아주머니 한 분이 있다. 그 이름은 바로 홍삼 언니라 불렀던 홍삼 가게 사장님이다. 고대 그리스의 작가인 호메로스가 쓴 오디세이아에서 주인공 오디세우스는 10여 년 동안 전쟁터에 있을 때 아들을 멘토에게 돌보게 했다고 한다. 멘토는 친구처럼, 선생님처럼, 때론 아버지처럼 그의 아들을 항상 곁에서 돌보아 주었고, 이 일화로 멘토어 라는 단어는 지혜와 신뢰로 한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주는 지도자라는 의미로 쓰이게 된다. 나에게도 멘토 같은 사람, 홍삼 언니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 내가 나약할 때 강직함을 심어주고 삶의 지혜로 옆에서 용기를 준 홍삼 언니는 내 삶의 등불처럼 정신적 멘토가 되었다. 내 마음밭에는 2개의 씨앗이 떨어져 자라고 있다. 바로 홍삼 언니의 삶의 지혜와 강직함, 그리고 켈리 추의 좋은 습관이다. 나는 이 두 분을 통해 오늘도 성장하겠다. 시몬느드 보부아르는 뛰어난 학생이었다. 그래서 그녀의 아버지 조르주는 자주 그녀에게 넌 남자의 뇌를 갖고 있다 라고 말을 했다. 시몬느가 아버지로부터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나에게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어릴 적에 할머니와 동네 어르신들이 남자로 태어났으면 천하를 호령하면서 살 수 있는 팔자인데 안타깝다고 하시면서 혀를 찬 기억이 난다. 시몬느드 보부아르는 여성은 남성과 마찬가지로 스스로 선택할 능력이 있다고 단언하였고, 그러므로 그들은 이전에 그들을 포기하게 만든 내재를 넘어서 행동하여 초월에 이를 수 있고, 한 사람이 자기 자신과 스스로 자신의 자유를 선택할 수 있는 세계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는 위치에 오르기 위해 자신들 스스로 선택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난 시몬느드 보부아르가 살던 시대를 넘어 여성으로 어머니로서 더 멋진 세상을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평화의 혁신가로 그녀처럼 살아가고 있다.
그녀가 자유의 여성으로 인권을 강탈당하지 않고 본연의 의지적인 삶을 영위하고자 한 그런 삶을 넘어서 난 내가 원하고 사랑했던 남편과 아이들에게 아름다운 삶을 공유하고자 오늘도 열심히 희망을 향해 달려가고자 한다. 시대를 앞서간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음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여자의 일생을 살아갈 내 아이들에게 당당히 자신의 주장을 피력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주고 싶다. 어떤 이는 아이 셋 둔 엄마가 집배 업무까지 하는 것은 애국이라고 말한다. 정년을 맞고 보니 가족의 사랑으로 이루어졌다는 걸 새삼 느끼며 고맙고 감사한 마음에 고개가 숙여진다. 지금까지 노하우를 살린 교육법인의 출발이다. 지역사회와 국가에 도움이 되는 여성 CEO가 되겠다. 열심히 일하느라 늙을 시간이 없는 삶을 살고자 한다. 감사는 내가 하는 일을 확장시켜주는 파트너이다. 감사 나눔 강의는 회를 거듭할수록 나를 따뜻하고 선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감사는 나를 드러내 빛나게 해주는 멋진 파트너이다. 기여는 감사에 대한 답례로 자신의 것을 나누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그 방법 중 하나로 시그니피컨트 우먼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글쓰기를 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 할머니는 한 번도 우리말을 중간에 자르거나 무어라 하지 않고 끝까지 다 듣고 그때마다 남의 것은 개똥이다. 이 말만 하셨다. 이 나이에 직장 생활할 수 있는 것이 내 인생의 로또라고 생각한다. 아이 한 명을 키우기 위해서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의 마음에 꽂힌다. 저출산 시대의 나는 교육 전문가로서 사회적 역할을 해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성장할 것이다. 나이에 맞게 사는 것이 이토록 어려울까? 내 나이를 제대로 살아보지 못했다. 매일매일 자신과 만나기 위하여 노력해야겠다. 나다움을 내 나이로 만들어 갈 것이다. 프리랜서로 꿈을 향해 나아갈 힘을 실어준 자원봉사기에 나는 앞으로도 시간이 되는 대로 참여할 것이다. 인생 100세 시대, 나에게도 무한한 잠재력이 숨어 있음을 보았다. 나의 강의실은 나의 무대가 되었다. 나한테 말하고 싶었다.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다행이라고. 난 마지막 강의를 하는 그날까지 내 무대의 주인공이고 싶다. 콩나물에 물을 주면 물이 다 빠져버리는데 콩나물은 어떻게 무럭무럭 자랄까? 봉사도 시간과 노력이 모두 흘러가 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많은 성장이 이루어진 것을 느끼게 된다. 새잎 클로버 꽃말은 행복. 왜 굳이 내 잎 클로버를 찾았나? 특출난 재능이 없으니 행운을 찾아야 한다고만 생각했었다. 모두가 주변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사회를 꿈꾸고 싶다. 꿈을 꿈으로만 갖고 있지 말고 이제는 평범이 비범이다라고 썼던 나의 좌우명에 퀼트를 작업하듯 한 조각 한 조각을 모아 나만의 여성상을 디자인하여 인생 제2막을 살아야겠다. 극락전 마당 보호수 잎 사이로 한 줄기 빛이 떨어진다. 나 아닌 남을 위해 내 안에 쪼그려 앉아있는 욕심을 덜어내어가며 그렇게 살아가야지. 무소유를 되새기며 귀가한다. 학생 생활 지도가 법정 공방으로 번지는 현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은 계속되어야 한다. 지식교육도 중요하지만 생명 존중 교육이 한국 교육의 미래다. 외롭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봉사하며 활동가로서의 삶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나는 훗날 따뜻하고 정 많은 활동가로서 사람들에게 기억과 마음속 깊이 남고 싶다. 독자에게 감동을 주고 더 겸손하고 넉넉하자.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손잡고 따뜻한 언어 한마디 여유로움을 잊지 말자. 변화하는 시대에 위축되기도 한다. 다가오는 삶을 고민하는 나에게 도전의 용기와 전문 분야인 원예, 활동을 접목한 다문화 치유의 영역을 개발하고자 한다. 글을 쓰기 위해 많은 자료를 찾아봤다. 사실 나도 여성 인권은 좋아질 것이라고만 막연하게 생각했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심각한 상황인지 인식하지 못했다. 약자의 인권은 언제든지 뒤로 후퇴할 수 있는 불안정한 것이다. 상황이 안 좋을수록 여성단체들이 외면하지 말고 좀 더 눈에 띄게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차세대 시그니피컨트 우먼 프로젝트가 양성평등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